안녕하십니까? 시창청음 강사 차민영입니다. 지난 특강에서 먼저 뵀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창청음을 책임지게 될 강사 차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실기 현상에서 시창청음 점수를 원래 실력보다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청음과 시창 시험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청음은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시창은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청음, 음을 잘 듣는 방법, 그리고 리듬을 잘 듣는 방법을 따로 설명드릴 거고, 받아쓰기 요령, 받아쓰기만으로도 내가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창시험, 시창시험 보기 전에 묵독 시간이라는 게 있죠. 이 묵독 시간은 뭐냐면 시창시험 전에 악보를 먼저 줘요. 그 악보를 가지고 30초 또는 1분가량 눈으로 이제 훑을 수 있는, 시창을 하시면 안 되고 훑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훑지만 말고 우리는 활용을 할 거예요. 묵독 시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실제 시험장에서 지켜야 할 2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청음 시험, 음을 잘 듣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청음 시험에서 잘 듣는 방법 보면 시창이 있어요. 청음 시험인데 왜 시창이 적혀 있을까요? 보면 제가 청음 시험만 보는 지역에서도 시창 연습이 꼭 필수라고 적어놨죠. 왜 그러냐면 시창할 수 있는 만큼 청음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시창을 할 수 있는 만큼 청음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에 머릿속에 도하고 미가 있어요. 이 친구가 도하고 미의 거리에 대한 간격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랬을 때 스피커에서 또는 이제 외부에서 도와 미의 음이 나온다면 이 귀를 타고 가서 일치한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청음이죠.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도와 미의 이 간격에 대한 감이 있으면 시창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정확하게 도와 미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는 시창. 그러니까 머릿속에 도와 미에 대한 거리에 대한 감이 있으면 시창도 되고 청음도 되는 거죠. 보면 음감이라고 하는 게 음과 음 사이에, 도와 미 사이에 거리 간격의 감, 얘를 음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음감을 키우면 시창과 청음이 다 된다는 건데, 그럼 이 머릿속에 있는 도, 미, 이거는 어떻게 키우나요? 물론 청음을 여러 번 들어서 도, 미를 안에다가 심어놔도 되지만은 그거보다 2~3배로 빠른 게 바로 시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음 시험 보는 사람도 꼭 시창을 해야 하는데, 피아노나 다른 악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함께 시창을 하는 연습을 해서 머릿속에 이 도, 미의 간격 또는 다른 음의 간격을 다 외워주세요. 음과 음 사이의 간격을 외우고 나서 음감을 키우고 나서 청음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음 시험만 보는 지역에서도 시창 연습을 꼭 시키고 있어요. 청음만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루트로 음감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음 문제를 어떻게 시창을 해야 하는지 한번 문제를 들어볼게요. 1에서 8마디까지 나옵니다.
네, 가령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제일 처음에 스케일은 들려주겠죠. 그리고 예비박이 4번이 나오는데, 우선 예비박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스케일 얘기만 할게요. 스케일이 있을 때 우리는 으뜸음을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으뜸음을 기준으로 악보음을 시창 연습을 할 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시창이 아니라 청음이죠. 청음 시험이니까. 도음을 마음속으로 계속 지속을 시키고, 어디까지 지속을 시키냐면 여기 끝까지 도음을 뱃속에 깔고 쭉 나오게끔 하면서 이 외부의 음을 듣고 받아 적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먼저 시창 연습을 하는데, 도음도 시창, 으뜸음이죠. C키의 으뜸음은 도. 도음도 시창, 그리고 여기 있는 미음도 시창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음을 시창을 하면 도와 미에 대한 거리 간격이 이제 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도, 미, 도, 피, 도, 도, 라를 먼저 연습을 하고, 이 간격이 이제 좀 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음감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으뜸음을 내청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시창을 했었죠. 도를 일일이 다 불렀던 거를 내청 연습을 해주십니다. 이 내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안 내자에 들을 청자, 마음속에서 음을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실제로 음이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으뜸음인 도를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창을 하는 거죠. 시창을 제일 첫 음이 미니까 미라고 부르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도까지 귀가 있다면 도도 이제 귀 안에 넣어주시고 미도 귀 안에 넣어주셔서 둘이 동시에 이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청으로, 하나는 시창으로. 이렇게 이성을 연습을 해주십니다. 이성 청음이 되면 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되고 나면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게 청음이죠. 청음을 잘하기 위해서 이 시창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시창만 청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으뜸음 내청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동시에 실제 소리까지가 바로 청음이죠. 이성부로 듣기. 얘 하나, 얘 하나. 그래서 얘는 이제 시창이었잖아요. 이걸 조금 지우고, 이 사람이 있죠. 여기서 외부에서 미가 들립니다. 스피커에서 미가 들리는데 내가 생각하는 도까지 함께 귀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성 청음이 가능하면 하나를 내청으로 바꿔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듣는 연습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레샵을 레로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하나가 플랫이 되죠. 그 이후의 음도 다 플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음을 계속 생각하면 얘를 잘 틀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얘를 틀린다고 해서 그 다음 음까지 틀리지는 않게 돼요. 다시 도라는 애가 중심을 잡아줘서 도미, 도솔, 도라 이렇게 도라는 내려가겠죠. 어쨌든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내청 도가 시험장에서도 같이 있어줘야지 우리는 정확하게 청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그 방법에서 시창을 먼저 거치고 청음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우리가 앞으로 정규 강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리듬을 한번 볼게요. 리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창할 수 있는 만큼 청음이 가능해요. 이 리듬감을 볼게요. 리듬감은 시간 간격에 대한 감이라고 했는데, 이제 가령 메트로놈 60을 보겠습니다. 메트로놈 60 같은 경우에는 4분음표는 1초, 점사분음표는 1.5초, 2분음표는 2초,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나는 1초로 불러야 하는 이 4분음표를 어떨 때는 0.9, 어떨 때는 1.1초로 부른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리듬감이 없는 거예요. 시간차에 대한
간격감이 바로 리듬감이기 때문에 이 시간차 시창 연습을 해주시면 또 리듬감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시창을 할 수 있는 만큼 청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간차에 대한 시창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청음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창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할 건데 빠르게도 연습을 할 거고요. 느리게도 연습을 할 거예요. 서로 다른 연습 방법인데 빠르게 연습하는 거는 이 리듬의 인지 능력을 키워줍니다. 순간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빠르게 연습하면 리듬을 순간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 인지 능력, 빠르게 인지하는 연습, 느리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40으로 불렀는데 끝까지 내가 40을 지켜가면서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느릴수록 얘가 1초가 되지 않고 0.9초, 1.1초 이런 식으로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릴수록 오차가 생기니까 그만큼 내 약점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느리게 연습하는 거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시간차에 대한 오차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연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창을 하시고 또 하나 시창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리듬 길이인데요.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여기 2분음표가 있죠. 2분음표 메트로놈 60이라고 치면 얘는 2초가 되겠죠. 근데 내가 시창 연습을 할 때 숨이 차서 여기서 별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1초, 1.5초만 부르고 이렇게 쉰다든지 1초만 부르고 1초를 더 쉰다든지 생각 없이 이렇게 시창을 하게 되면 청음에서도 이 셋 중에 아무거나 적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2초로 부르는 연습을 할 건데 그렇게 예민하게 정확하게 부르는 연습을 하면 듣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들려서 구분을 잘 할 수 있게 돼요. 가령 이렇게 시험이 나오면 얘나 얘로 받아 적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확하게 1.5초가 재생이 되고 0.5초가 쉰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리듬 길이 정확하게 끝까지 시창하기 요거고요. 이제 청음을 볼 건데 여기서 받아 적는 거 말고 음을 듣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음을 들으면서 다양한 속도로 카운트를 세는 건데 시창에서 빠르게 시창하는 거와 느리게 시창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이에요. 잠깐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연습하는 거 그리고 느리게 연습하는 거 이 시창을 그대로 카운트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카운트를 왼손으로 세시는데 빠르게 카운트를 세면 빠른 템포의 청음을 듣고 카운트를 세면 이제 리듬에 대한 인지 능력이 커지고 또 느리게 카운트를 세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나 1초 동안 이거를 카운트를 세야 되는데 언제 세야 되지? 이게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느리면 느릴수록. 그래서 얘나 느리게 연습하는 게 훨씬 어렵거든요. 그만큼 리듬감이 생기고 리듬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느리게 카운트를 세거나 느리게 속도 일정하게 느리게 하면서 속도가 흔들리지 않게 시창하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얘는 그냥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카운트를 세다가 너무 잘 되는데 싶으면 조금 어렵게 바꿀게요. 오른손으로 받았으면서 왼손으로 카운트를 세주세요. 그랬을 때 만약 이렇게 어려운 리듬이 나오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서 딱 카운트를 세는지 여기가 아니라 요 사이 음이 아니라 딱 이 정박에 카운트를 셀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청음,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받아쓰는 게 아니에요. 듣는 순간에 어떤 리듬인지 환각이 보이셔야 돼요. 음표로. 제가 한마디를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박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정확하게 4등분이라고 칠게요. 여기서 제가 리듬을 부르는데 여기 환각이 보이셔야 됩니다. 음표 기신이 보여야 돼요. 2, 3, 4 딴, 따딴, 따딴, 따다, 으따. 제가 부른 거에 대해서 여기 음표가 보이셨나요?
제가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썼어요. 이거 머리까지 그려볼게요. 딴, 따딴, 따딴, 따다, 으따.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거를 머릿속에서 한글을 떠올리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으시죠? 그것처럼 제가 우리는 음악인이기 때문에 리듬을 부르면 리듬이 한글처럼 떠올라야 됩니다. 0.1초 만에 떠올라야 되는데 그 듣는 순간에 바로 리듬이 떠오르는지 연습을 해주세요. 먼저 받아쓰기 전에 인지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인지를 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받아쓰기로 넘어가야겠죠. 받아쓰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받아쓰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음부터 받아 적어야 되나요? 리듬부터 받아 적어야 되나요? 네,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음부터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난 리듬감이 강하니까 리듬부터 쓸래 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리듬부터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 도샵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리듬 기둥을 내렸어야 됐구나. 다시 지우고 얘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받아쓰기를 할 때는 지우개를 쓰는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돼요. 수정을 하는 일을 최소한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음을 놓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우개를 떨어뜨렸다. 그걸 줍는 순간에 중요한 리듬이 지나갔어요. 그럼 나는 그거를 듣긴 들었는데 지우개를 다시 들고 올라오는 순간 뭘 적어야 하는지 까먹었다. 이런 놓치는 순간이 없어야 하는데 먼저 지우개로 지우는 작업은 중요한 리듬을 놓치게 됩니다. 음과 리듬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우개로 쓸 일이 없도록 음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리듬을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음을 쓰는데 어떤 지역이든 처음에 1부터 8마디가 나오죠. 1에서 8마디 연속으로 나올 때 너무 빠르니까 다 적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내가 뭐라도 하자라고 선택하는 게 각 마디의 첫 음만 받아 쓰는 거. 그걸 많이 하시는데 그게 좀 위험합니다. 리듬감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왜 위험하냐면요. 먼저 이렇게 붙임줄이 나올 때 얘가 실제로 들리지 않죠. 얘가 들리기 때문에 얘가 첫음인 줄 알고 이 T음을 여기다가 쓰게 되고, 그리고 여기 쉼표 있죠. 쉼표에서도 소리가 안 나니까 요 솔음을 여기다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1, 2, 1, 2, 3, 4, 3, 4 떨어져서 계속 나올 때는 내가 틀렸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또 한 번 지우개로 지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지우개를 지우는 게 번거로워서가 아니라 이 지우개로 지우는 순간에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8마디까지 갈 때는 첫 음을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4분의 4박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가 나올 때도 있어요. 박자를 유추하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첫음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면 4분의 4박자인 줄 알고 썼다가 4분의 3이나 8분의 6박자를 만나게 될 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여기 첫 박에 쓸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음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럼 그 전에 썼던 첫 음들은 다 뭐죠? 첫 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또 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수정을 하는 동안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음과 리듬 중 음부터 받아 쓰되 처음에 나올 때 1에서 8까지 연속으로 쭉 나올 때는 각 마디의 첫 음을 받아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듬을 가볼게요. 리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듬 청음만 따로도 시키고 있어요. 음과 리듬을 함께 쓰는 거는 나중에 하고 리듬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음과 합쳤을 때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인데요. 솔 음만 나오는 리듬,
문제로 이제 받아 쓰실 때 좀 빠르게 받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따다다다 딴 따다 라고 나올 때 너무 빨라요. 근데 나는 따다다다 딴 따다 할 때 이미 얘를 놓쳐버리는 거죠. 얘를 적느라고.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는 시간이랑 내가 적는 시간이 똑같지 않아서 내가 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쓰려고 하니까 그 다음 리듬이 나오고 있고 나는 놓쳐버리고 이렇게 되는 불상사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기둥만 받아 적는 속기법을 만들어서 빠르게 받아 적을 수 있게끔 이 머리는 나중에 적는 연습을 시키는데 이 속기법도 최대한 빠르게 적게끔 시키고 있어요. 우리 한글 엄청 빠르게 적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음표 리듬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적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글 쓰듯이 이 표기법을 굉장히 빨리 쓸 수 있게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리듬을 인지했음에도 손이 느려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놓치지 않는 연습, 리듬을 빠르게 그리는 연습, 그리고 이 이유뿐만 아니라 빠르게 쓰는 연습을 하면 리듬을 듣자마자 실시간으로 받아 쓰는 연습을 하면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연습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인지하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과 리듬을 적을 때 요런 요령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연습을 하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어떤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미 플랫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가 나올 때, 한마디 안에서 나올 때 얘를 내추럴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실수라고 하죠. 실수가 아니라 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방지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얘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실력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 플랫이 나왔다면 그 다음에 내추럴이 나오는지 항상 집중을 하시고 내추럴 표시를 꼭 해주셔야 하는, 그래서 미 플랫 쓰고 나서 내추럴 표시, 요 연습 습관 들이시면 실수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틀리는 일이 없도록 실수 챙기는 연습, 요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시창시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창시험 전 묵독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창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악보를 주고 눈으로 훑을 수 있는 시간 30초 내지 1분 이 주어지죠. 이 시간 동안 눈으로 훑기만 하고 시험을 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내청 연습을 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음을 읽는 연습, 소리를 내는 연습. 그래서 실제로 음원을 튼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게끔 얘 연습을 할 건데요. 보면 묵독 시간을 위한 내청 연습도 시험 준비의 일부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창 시험 준비는 하더라도 묵독 시간 준비는 하지 않아요. 묵독 시간에 내청으로 충분히 얘를 실제로 시창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청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난 절대음감이 아닌데 이 소리를 어떻게 부르지? 아무 소리나 부르시면 됩니다. 실제 소리 아닌 다른 음을 부르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묵독 시간에는. 솔, 저는 이제 진짜 솔을 불렀고 다른 솔을 불러볼게요. 솔, 한 키 낮췄습니다. B키에 있는 솔을 불렀어요. 그래도 이걸 C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키든 상관없이 첫 음을 내가 마음대로 솔 하고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오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솔, 그리고 나서 으뜸음을 구해주세요. 솔, 파, 미, 레, 도 또는 솔, 도. 이 으뜸음을 계속 지속을 시킬 건데 어디까지? 여기 끝까지 지속을 시킬 거예요. 그 전에 도, 레, 미, 파, 솔, 라, 티, 도 이래서 8까지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불러주시고 만약 시간이 없으면 솔, 파, 미, 레, 도까지만 부르셔도 괜찮아요. 이 스케일 내청을 하시는데 이 이유는 C 메이저 스케일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장착을 시킵니다. 몸속에 세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첫음 솔 있죠.
스케일을 부르지 않고 바로 솔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첫 음이 으뜸음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마디로 G키처럼 부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솔이 대장인 줄 알고 그럼 이 파를 파샵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첫 음을 잡고 여기 5, 4, 3, 2, 1을 부르시던지 시간이 되면 1, 2, 3, 4, 5, 6, 7, 8을 다 불러서 메이저, C 메이저 스케일을 몸속에 장착을 해주시고 얘를 불러야지 파샵이 아닌 그냥 파를 부르고 C 메이저 스케일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첫 음을 지정, 솔 아무 키나 지정하고 거기서부터 도 으뜸음을 구한 다음에 도레미파솔라티도 불러주시고 마음속으로 불러야 되겠죠. 내청. 여기서는 전부 다 내청으로 해야 돼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C키가 장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으뜸음을 아까 제가 그렸던 것처럼 쭉 끝까지 도를 생각을 하면서 으뜸음을 계속 내청을 하면서 악보에 있는 음까지 내청을 하시는데 같이 동시에 상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지 정확하게 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끝음을 맞출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음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생각이죠. 이거는 내청 능력이죠. 이성부 내청 능력은 곧 두 음을 한꺼번에 듣는 능력. 얘는 청음이죠. 이성부 내청, 이성부 청음은 똑같은 능력이다. 그래서 이성청음이 되면 이성 내청도 되고 하나를 시창으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이 세 개 내청, 시창, 청음은 서로 바꿔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내가 아는 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가 묵독 시간에 이제 완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낼게요. 내청 아주 선명하게 소리가 다 나고 나서 시간이 남는다고 칠게요. 이게 제가 욕심을 내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분 안에 하기 너무 어렵게 보이지만은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면 한 40초만 해도 얘가 가능합니다. 40초 동안 진짜 플레이어 재생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듣고 나서 그것도 물론 연습이 필요하겠죠. 선명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연습 우리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40초 동안 이제 이 묵독 시간에 내청 연습을 하고 나면 이제 20초가 남죠. 20초 동안은 뭘 하시냐면 부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 아까 세리 따는표가 잘 안 됐어. 그럼 이 세리 따는표 연습을 해서 실제 시창 시험에서 여기서 놀라지 않도록 더듬거리지 않도록 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나 한번 들어봤다. 이제 아는 곡이 됐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험장에 가서 시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창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시창 시험에서는 아무 키나 첫음을 지정을 하면 안 돼요. 이 솔이 있죠? 거기서 실제로 솔을 쳐줍니다. 이 솔 음을 가지고 이제 불러보세요. 솔 듣자마자 솔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되죠? G키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G가 아닌 으뜸음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잠깐 동안이라도 몇 초 동안 1, 2초 동안이라도 도를 빨리 찾아주시고 그래도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부르고 나서 얘를 해주시면 좋고 나 그럴 시간 없으면 솔파미레도 예를 들어서 첫음이 미다. 그럼 미레도까지만 해도 스케일이 약간 장착이 되거든요. 적어도 G키로는 안 불러져요. 그래서 들려주는 첫음이 무조건 지정된 키. 지금은 여기서 C키죠. 딱 C키로 부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피아노를 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르게 으뜸음을 찾고 도를 찾고 이 으뜸음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스케일 내청을 해주시고 얘는 시간이 없으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으뜸음을 찾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스케일이 몸속에 세팅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지속되는 도를 마음속으로 얘는 내청 뱃속에 깔고 찡 소리가 나면서 걔를 통해서 이제 솔, 라, 파 하고 정확하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라플렛을 잘못 부르더라도 이 도가 계속 흐르고 있으면 이 솔부터는 다시 맞출 수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도 끄듬도 쳐줄 거란 말이에요. 딱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으뜸음을 내청을 하면서
동시에 악보에 있는 음을 시창하는 거. 하나는 내청, 하나는 시청. 이성부가 되겠죠. 얘도 이성 듣기가 가능하면 얘도 가능해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유지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으뜸음의 피치. 사람이 떨리면 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도를 불러야 하는데 도샵까지 올라가거나 심지어 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를 흔들리지 않게끔 계속 가져가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속도는 이제 긴장을 하면 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나는 50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50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에 가서 60에서 70까지 가버렸다. 부르고 있는 중간에 내가 빠른 걸 느끼고 내가 이거를 못 따라갈 정도로 점점 빨라졌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언제? 긴장을 하게 되면. 근데 시험장에서 연습 때는 안 그러다가 시험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 때 하지 않았던 실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속도입니다. 그래서 끄듬 맞추기 위해서 도를 피치 흔들리지 않고 계속 똑같은 음으로 생각하는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부르는 연습.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다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창시험, 실제 시험에서는 으뜸음 유지, 속도 유지. 얘가 이제 중요하고 요 부분은 사실 뭐랑 똑같죠? 묵독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죠? 키가 지정된다는 거. 그리고 내청이 아니라 하나는 시창이기 때문에 묵독 시간보다 더 쉽게 느껴지고 시창 시험에서는 두 번째로 듣고 부르는 음이어야 돼요. 그 전에 묵독 시간에 한번 들어봤죠. 그래서 나 아는 노래인데 물론 한 번 듣고 두 번째 만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아예 처음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독 시간을 위한 내청도 꼭 연습을 시키거든요.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음, 시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이제 청음 시험이 있었고 그다음 시창 시험이 있었고 시창 전에 묵독 시간이 있었죠. 청음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청음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들어서는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으뜸음, 얘를 꼭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으뜸음, 내청, 청음 하나, 내청 하나에서 이성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청음은 여기서 미가 나와요. 그리고 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귀가 여기 있어요. 도, 마음속에 있는 도도 들으면서 동시에 미라는 음도 듣고, 그럼 이성이죠. 묵독 시간. 악보에 있는 음도 내청하고 도를 계속해서 내청을 해주세요. 키는 상관없어요. 다른 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내청해서 이성. 요거 그림을 그려보자면 도, 으뜸음 도 하나 생각하고 미 생각하고 동시에 이 도미를 생각하는 거를 실제로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창시험. 으뜸음, 도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악보를 보면서 악보에 있는 음을 시창. 하나는 시창, 하나는 내청. 얘도 이성이죠. 그림을 그려보면 나는 도를 생각을 하면서 미를 부르는 거죠. 이것도 귀가 있으면 내가 부른 이 미랑 마음속에 생각한 도랑 이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선율 시험을 볼 때 무조건 이성을 연습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야만 정확하게 단선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특강 1강에서 중시했던 3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내청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창을 해야 청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성. 이 3가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 무료 특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청 기르는 연습, 시창 기르는 연습, 이성 만드는 연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정규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내청, 시창, 청음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음에서 내청으로 바꿔도 되고 내청에서 시창으로 바꿔도 되고 다 이성이 가능하면
안에 있는 것들은 바꿔서도 가능합니다. 내청이 되면 시창이 되고 시창이 되면 청음이 되고 하나만 잘 돼도 나머지 두 개가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좋아지는 게 바로 시창이라는 거. 물론 내청도 효과가 좋아요. 청음 듣기가 가장 느리게 늡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를 알고 우리는 시창 위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 내청을 이용해서 청음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 강의에서 혹시 모르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을 쓰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규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시창청음 강사 차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